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성호 강사입니다. 자, 일단 제목은 탄력성의 구분과 응용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좀 시간을 봤더니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는 탄력성의 구분, 요거 할 것이고, 다음 동영상에 응용, 이렇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탄력성 구분 정도는 나 이제 잘해. 그러면 요리 가시고, 구분부터 한번 보실 분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시작인데, 간만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간만에 뭐가 하나 들어왔습니까? 탄력성을 좀 구분해달라. 요 주제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유튜브를 하니까 부족하지만 그래도 복습 지문도 넣어놓고 질문 같은 것도 유튜브로 올려놓으니까, 작년에 비하면 질문이 굉장히 줄었어요. 굉장히. 카톡에 거의 질문이 많지 않아요. 땡큐인 거죠. 강사 입장에서는. 잘 그래도 따라오고 있으시다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작년에 뭐 공법도 어려웠고, 또 작년에 뭐 민법 때문에 뭐 떨어지신 이런 말도 많고 그래서, 이것도 3월인데, 아직까지도 공법, 민법, 이런 거에 그냥 올인 아니라고 학개론을 수업만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딱히 질문할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강사 입장에서 조금 걱정이 좀 되죠. 항상 과목은 공부는 골고루 해줘야 돼요. 이런 걸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포트폴리오. 항상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된다. 자, 아무튼 간만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해드려야죠. 자,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가 수업 중에 했던 거랑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탄력성의 구분.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탄력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두 개의 차이는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고,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가 세 가지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건, 항상 수요의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입니까? 소비량의 변화율이에요. 소비량의 변화율. 이게 전부 다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게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이 세 가지가 구분됩니까? 원인이에요, 원인.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었습니다.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었습니다. 소득 탄력성. 얘는 다른 재화 가격이에요. 이 재화의 종류를 보셔야 돼요. 얘는. 여기는 A재의 소비량 변화율인데 A재가 아니라 B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었어요. 이게 교차죠. 그래서 서로 다른 재화 가격과 소비량이 서로 다른 재화로 크로스되어 있다. 이게 교차 탄력성이니까. 그래서 탄력성을 구분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틀이 가장 중요해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 가격, 정확히는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이겠죠. 대체재, 보완재인 다른 재화의 가격으로 소비가 바뀌면 서로 다른 재화끼리 비교하고 있으니까 크로스,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즉 뭐에 의해서 나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 탄력성의 구분이 쉽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우리 기본서나 요약집이나 강의 노트나 기본적으로 이 공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을 보면서 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공식은 수치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지. 그래서 얘는 수치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탄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야, 얘가. 얘는 수치화를 위한 거란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공식에 알러지가 있다. 나는 공식에 참 좋다.
공식이 좋은 사람이 뭐 어딨어요. 그래서 항상 탄력성의 구분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자, 일단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게 수요의 탄력성인데,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바뀌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바뀌면 교차 탄력성,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기로 했으니까, 그럼 이 공식은 언제 필요합니까? 수치화할 때 필요한 거예요. 수치화. 정확히 이 공식들은 공통점이 다 분수 형태예요. 분수 형태. 이 분수 형태의 공식이 무엇을 측정하고자 합니까? 이걸 알려면 위를 본다, 아래를 본다. 위를 봐야죠, 위. 그래서 공식을 봤더니 다 위가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 탄력성은 원인이 가격이니까 가격의 변화랑 비교하고, 소득 탄력성은 원인이 소득이니까 소득이랑 비교하고, 교차 탄력성은 원인이 다른 재화의 가격이니까 관련재의 가격이랑 비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식이 대충 어떻게 수치를 측정하겠다는 건 이해했고, 그러면 수치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분수 형태는 전부 다 땡수, 빙수 아니고 생수도 아니고 땡수, 배수로 찾습니다. 배수로 찾는다 했어요. 배수로. 그래서 우리가 수업 중에 배수를 찾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했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지금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는 항상 출제자가 이런 형태를 줘요. AJ 가격이 5% 상승하자 AJ 소비량은 5% 감소했다. 그런데 첫 번째, 나는 탄력성에 적성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악마 같은 존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 줄에. 어디가 악마입니까? 수치겠죠. 우리는 수치를 딱 보는 순간 니는 악마야. 이게 감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지가 너무 간만에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지문이 오면 먼저 악마 같은 수치를 쏙 빼고 읽으셔. 그러면 어떻게 읽어집니까? 그러면 AJ 가격이 상승하자 AJ 소비량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화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재화도 읽지 마셔. 가격이 상승하자 소비량이 감소했군요. 요건 눈에 들어와야 된다고. 가격이 오르자 소비량이 줄었군요.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필요하면 수치를 읽는 거예요. 수치는 악마 같은 존재니까 항상 먼저 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요의 탄력성을 이제 수치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독수리라고 생각하고 쭉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출제자가 갑자기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해.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항상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 한 줄에서 쭉 날아가면서 뭘 탁 캐치해? 소비량의 변화율 5%를 탁 캐치해야죠. 요놈을 탁 잡아채야죠. 이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얘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러면 원인이 되는 가격 변화율의 몇 배입니까? 배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습해야죠. 소비량이 5% 바뀌었네. 원인 5%의 한 배잖아요. 그래서 한 배 1, 10%, 가격 5% 2배, 20%는 5%의 4배. 이게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본 틀이잖아요. 어떤 탄력성이든 나는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니까 독수리 같은 눈으로 뭘 확 채. 소비량의 변화율에 확 챈 다음에 요 놈을 뭐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원인의 변화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는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 5%의 1배, 가격 5%의 2배, 가격 5%의 4배 이렇게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봐요. 여기는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원인이고 소비량, 소득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소득이든 가격 탄력성이든 수요의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매 눈으로, 독수리라 그랬네. 독수리의 눈으로 어딜 봐? 소비량의 변화율, 요걸 탁 낚아채야죠. 그리고 얘가 소득 원인이 되는 변화율의 몇 배입니까? 여기는 소득이니까 소득 5%의 1배. 여기는 10%니까 5%의 2배. 일단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10%고 얘가 10%니까 1배. 여기는 10%의 1배. 이렇게 수치만 찾아주면 돼. 이게 가장 기본 툴이에요. 가장 기본 툴.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다른 재화의 가격을 주겠죠. 재화를 두 개 주고 서로 엇갈려서 가격과 소비량의 관계를 물을 거예요. 그럼 얘도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보죠. 자, 분명히 앞에는 콜라의 가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콜라라는 재화를 줬고 뒤는 사이다라는 재화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하, 두 가지 재화가 나왔으니까 일단 너는 교차 탄력성일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교차 탄력성이든 소득 탄력성이든 가격 탄력성이든 독수리의 눈으로 뭘 확 낚아채. 전부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니까 소비량의 변화율에 그렇죠. 확 눈도장을 찍고 원인이 되는 것의 몇 배입니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20%고 원인이 다른 재화의 가격이죠. 5%, 4배. 여기는 5%고 다른 재화 가격 10%니까 절반이네. 5%가 0.5. 20%는 다른 재화 가격 10%의 2배. 부호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는 5% 다른 재화의 절반 해서 수치가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찾는 과정은 주저하면 안 된다고. 독수리 같은 눈으로 뭘 찾아서 소비량의 변화율을 확 잡아서 그걸 뭐랑 비교해봐. 원인이 되는 것의 몇 배입니까? 찾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찾기만 하면 일단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 논점. 탄력성의 공식을 보면 특징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절대값.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절대값이 씌워졌다는 건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출제가 주는 지문들을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딱 두 가지예요.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는 감소하는 거야. 이런 형틀. 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는 느는 거야. 이 형틀이에요. 이게 수요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고 양수로 표시해요. 이 양수로 표시한다는 건 뭐냐? 변화의 방향을 따질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항상 부호는 뭘 따지느냐? 변화의 방향을 따져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5% 상승했다라고 돼 있으면 정확히는 가격은 플러스 5%야. 이렇게 플러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소비량이 5% 감소했습니다. 감소니까 정확히는 소비량이 마이너스 5%라고 해줘야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10%, 여기는 플러스 5%. 그런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냥 땡큐 하는 거예요. 부호 무시하고 그냥 배수만 찾아요. 그래서 항상 소비량의 변화율에 눈도장을 찍고 원인 10%의 절반입니다. 얘는 1배입니다. 2배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가격 탄력성이죠. 그런데 소득 탄력성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죠. 이 마이너스 값이고 위에 있는 것들은 플러스 값이죠. 그러면 왜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그러면 방향 때문에 그래요. 소득이 늘어요. 그런데 소비가 따라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비례 방향이잖아요. 비례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라 하니까 비례 방향이라면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이 늘 때 비재는 소비가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감소했죠.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를 항상 수치화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비례 관계는 수치화하면 플러스 가격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출제 포인트를 잡아보자고요.
항상 소득이라는 건 출제자가 물어보면 경제학에서는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독수리 같은 눈으로 쭉 봤는데 소득이 탁 보여. 그러면 정상제냐 열등제냐 이거 구분하라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단 말이에요. 그런데 A제를 보자고요. 수치 보지 말고, 악마 같은 수치 보지 말고, A제는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늘었잖아요. 정상적인 제예요. B제는 소득이 늘 때 소비가 반대로 감소했어요. 열등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호만 봐도 우리는 이 재화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소득의 변화와 소비가 반대로 작동을 하는 열등제라는 뜻이고,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가격인 플러스 부호입니다. 그러면 소득과 소비가 같이 움직이는 정상제를 측정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자고요. 소득이 10% 하락했을 때 소비가 감소했어요. 비례적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예요. 근데 D제는 소득이 하락할 때 소비가 오히려 늘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C제는 왜 플러스 값입니까? 둘이 비례적으로 떨어지니까 정상제라는 뜻이고, 자, 마이너스가 붙은 거 열등제라는 뜻이죠. 봤더니 하락할 때 소득이 하락할 때 소비가 오히려 반대로 늘었잖아요. 열등제예요. 그러니까 정상제는 플러스 값이 나오고 열등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탄력성의 수치는 항상 소비량의 변화일에 눈도장을 찍고 원인의 몇 배입니까 해서 수치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부호를 부여하는 것이 이게 요령이에요. 정상제면 플러스, 열등제면 마이너스. 그러면 교차 탄력성도 보자고요. 교차 탄력성도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소비량의 변화율에 우리는 눈도장을 찍는다 그랬죠. 그리고 원인의 몇 배입니까 해서 수치는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라와 사이다는 대표적인 대체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과 소비 서로 콜라의 가격과 사이다의 소비가 따라서 변하잖아요. 비례 관계. 그러니까 얘도 측정을 하면 항상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하락할 때 감소한다. 이것도 역시 비례니까 플러스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치킨과 맥주, 치맥은 우리가 결합을 해서 먹는 대표적인 보완관계이잖아요. 그래서 보완관계는 반대로 작동을 하니까 수치가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얘도 역시 정리를 하게 되면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독수리의 눈으로 소비량의 변화율을 탁 잡고 이걸 원인의 몇 배입니까 찾은 다음에 대체 관계이면 플러스를 부여하고 보완관계면 마이너스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 따라왔다? 그러면 이제 예제 한번 보자고요. 예제. 박문강 마트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견됐어요. 일부러 실제 시험이랑 비슷한 유형으로 갖고 왔어요. 콜라의 가격이 5% 인상되자 콜라의 소비량은 10% 감소하고 사이다의 소비량은 20% 증가했습니다. 눈에 잘 안 들어와. 그 이유가 어떤 존재 때문에 그런다. 악마 같은 수치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악마 같은 수치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콜라의 가격이 인상됐어요. 그러자 콜라의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사이다의 소비량은 증가했어요. 이렇게 보여야 돼, 이게. 이게 밑줄이 지금 삐뚤빠뚤인데 중요한 건 수치를 읽지 말고 콜라의 가격이 인상되자 콜라의 소비는 감소하고요. 사이다의 소비는 증가했어요. 이렇게 일단 읽어요. 그리고 항상 원인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 거니까 소비량이 지금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지를 또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딱 끊어놓으면 콜라 가격이 인상되자 두 가지 재화의 소비가 변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콜라의 가격이 인상되자 콜라의 소비는 줄고 사이다의 소비는 늘었어요. 소비. 이게 둘 다 콜라의 가격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항상 원인인 콜라의 가격이 인상되자 두 가지 재화
콜라와 사이다의 소비가 변화됐군요. 이렇게 해석이 될 때 우리는 빠르게 문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이건 걱정이 없잖아요. 독수리의 눈으로 뭘 낚아채. 소비량이 아유 유치하네. 소비량의 변화율 10%를 탁 낚아채서 원인이 되는 변화율 5%의 몇 배입니까? 2배. 예, 그 다음에 여기는 4배. 이렇게만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수치는. 그리고 이제 디테일 부호를 보자고요. 부호와 이름. 여기는 콜라고 콜라예요. 그러니까 재화에는 논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었군요. 가격 탄력성.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이 씌워지는 거니까 부호 이딴 거 난 몰라요. 그냥 2 적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사이다는 콜라의 가격, 사이다의 소비니까 서로 다른 재화끼리 크로스되어 있군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이 없으니까 플러스 값이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뭘로 찾는 거예요? 방향으로 찾는 거죠. 즉 콜라의 가격이 인상되자 사이다의 소비는 따라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플러스 가격이 나왔을까? 아, 콜라와 사이다는 대체 관계잖아.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잘 따라왔다면 28의 실제 기출문제를 한번 보자고. 28의 실제 기출문제. 이게 28의 실제 기출문제예요. 28의 실제 기출문제를 봤더니 일단 박스를 봐요. 눈에 안 들어와. 일단 문제가 너무 길어요. 그런데 여기서 있죠. 아파트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고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얼마고 요건 문제뿐이에요. 문제. 그러니까 요 문제는 우리가 해석할 필요 없잖아요. 물어보는 거니까 나중에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요걸 요렇게 제가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줄어드니까 눈이 조금 편안해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눈에 뭐가 안 들어와. 이유는 뭐 때문에? 악마 같은 놈이 있다고. 악마 같은 놈이. 수치. 그러니까 수치를 보지 말고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 매매 가격이라 하지 말고 그냥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소비량은 늘고 아파트 소비량은 감소했군요. 똑같은 문제. 앞에라. 원인과 결과로 따지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를 구분을 해놓으면 결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이런 일이 벌어지자 다세대의 소비는 늘고요. 아파트의 소비는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과관계로 따지면 아파트 가격 16% 상승해 다세대 소비량, 아파트 소비량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그러면 독수리의 눈으로 어딜? 소비량의 변화율 8%, 소비량의 변화율 4%. 무조건 소비량의 변화율을 찾아요. 가격이든 교차 탄력성이 상관없이. 그리고 원인이 되는 16%의 몇 배냐? 8%는 16%의 절반, 0.5 수치는 찾았어요. 그 다음에 4%는 4분의 1, 0.25 이게 수치는 찾았어요. 근데 혹시 이제 부호를 넣어줄 건 없냐? 이제 봐야죠. 아파트 가격이고 다세대 소비량이에요. 서로 다른 재화로 크로스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측정한 수치 0.5는 교차 탄력성인 거죠. 근데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필요하잖아요. 상승할 때 증가 비례구나. 플러스 4 이게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요 B 자 다세대 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이게 플러스 0.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플러스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이 대체 관계니까. 그러니까 얘는 바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이니까 똑같은 재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재화에는 논점이 없고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었구나. 가격 탄력성 0.2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구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정리 한 번만 빠르게 해보죠. 탄력성의 구분, 탄력성의 이해는 공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공식은 어디다 써먹니? 수치화하는 과정에. 수치화하는 과정에. 항상 분자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있으니까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게 수요량의 변화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랑 비교하고, 소득은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 소득이랑 비교하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의 가격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수치화는 땡수, 생수 아니고 배수로 찾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요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까지요. 제가 탄력성의 첫 번째 시작은 다른 것들은 암기인데 요것이 필요해요. 요것이 지금 구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그리고 이 구분만 잘하면 계산 문제도 하나 맞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땡큐 하는 거예요. 땡큐. 자, 9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우리 탄력성 응용 요것도 하나 암기 코드로 넣어놓겠습니다. 자, 또 뵙겠습니다.